네, 다시 엑셀 중급 28-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8-1강에서 데이터를 열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함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했고요. 그 결과 이런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과 그리고 또 갖고 와서 이걸 표로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함수를 뭐 거의 사용하지 않고 VLOOKUP 정도만 사용을 하고 피벗 테이블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과거의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과거의 방법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과거의 방법일까요? 이 데이터의 소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출 영업 1, 2팀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어디를 할까요? 아프리카, 유럽 했고 대륙은 어디로 할까요? 저기 오세아니아로 하죠. 오세아니아. 제가 스펠을 몰라서. 그리고 여기에 시드니, 멜버른, 멜버른인가요? 멜버른, 시드니, 여행국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못됐습니다. 여기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두고요. 여기에 뉴질랜드, 웰링턴이라고 하죠. 웰링턴이 수도 맞나?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도시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드니 식으로 하겠습니다. 수량도 뭐 똑같이 30개 이렇게 해서 보내고, 단가도 똑같이 5만원. 이런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 영업 팀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영업 3팀 보고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 이 폴더를 가서 보면은 지금 하나 둘밖에 없었는데 하나 더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경우, 그리고 또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작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커집니다. 이게 이후로 5만 개 정도가 또 생겼다든가 데이터가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원래 작업을 해왔던 이 방법은 그러면은 전혀 다시 파일을 열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경쟁력이 없는 방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파일이 저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데이터를 외부에 둔 경우에도 전혀 이렇게 새로운 조작이 필요 없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기능과 그리고 갖고 올 뿐만 아니라 거기 오류가 있을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세아니아나 뭐 호주 이런데 오류,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호주 수량을 실수로 이 수량이라는 숫자 중에 일부를 텍스트로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30 이렇게, 그리고 60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60. 자, 이거 오류죠. 보면은 이런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다 처리해 주는 게 없을까? 이렇게. 자, 여기 폴더에 다시 가겠습니다. 폴더에 가서 보면은 1팀, 2팀밖에 없었는데 3팀 생겼고, 자, 보너스나 뭐 이런 커미션이나 이런 게 살짝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서 커미션을
열었어. 커미션 파일을 열었어. 지금 오세아니아가 없네요. 그죠? 오세아니아. 그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담당자가 지금 급히 조달된 관계로 홍길동이 추가가 된 거죠. 홍길동이 이 오세아니아 지역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홍길동. 물론 아메리카도 홍길동이, 오세아니아도 홍길동이, 그리고 커미션은 새로 생긴 관계로 좀 많이 주도록 했습니다. 1888. 좀 맞나? 188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커미션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수중이 파일로 돌아와서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두 개의 그 영업 매출 일어난 영업 부서가 한 개, 두 개의 영업 부서가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기껏 만들어 놨더니 이거 두 개로는 안 된답니다. 하나 더 생겼죠.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 물론 이거는 손 안 댔습니다만은 이쪽은 없죠. 이쪽 뭐가 없냐? 오세아니아가 없다는 얘기죠. 그 파일 열어서 다시 갖고 오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문제는 여기 있는 오세아니아가 없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이런 경우 복잡하죠. 복잡하죠. 오세아니아가 아니고 여기는 여행국이 들어가야 되니까 뉴질랜드와 호주, 그죠? 두 개가 빠져 있네, 그죠? 난감하네. 자, 이건 저장하고요. 오세아니아는 집어넣었으니까 대륙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 보너스에 이게 가격 책정 안 되고 작업이 될 리는 없으니까 보너스 가격도 해보면은 시드니와 웰링턴 그리고 시드니의 보너스는 7, 웰링턴의 보너스는 15,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보너스 저장했습니다. 자, 이거 급격하지도 않으면 변하죠. 사실은 영업번호 생기고 거기에 그 가격 살짝 보너스 가격과 커미션 가격이 살짝 살짝 적용이 돼가지고 근데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영됩니까? 절대 안 가져오고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거 왜냐면은 그 파일 열어서 매뉴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기능이 전혀 없는 이 공민학대 방법이나 고정대 방법, 이 방법으로는 그 데이터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파워란 말이 들어간 파워컬입니다. 자, 파워컬을 가지고 이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 파워컬의 필요성은 이해하시겠죠? 이 파워컬을 필요성만 이해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실제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외부에서 갖고 오는 법부터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파워컬에는 이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이렇게 물론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파일에서 가져오는데 폴더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열질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뭘까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의 입수, 그러니까 가져오기를 시도하는데 그 데이터의 폴더를 찾아가서 그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갖고 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지 않는 거죠. 탁 클릭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영업부 1, 2, 3 막 생겨도 그 파일에 추가로 인한 적응도 필요 없고 변화로 인한 적응도 필요 없고 가격 체계가 바뀌어도 전혀 그 파일을 열 필요가 없는 놀라운 새로운 파워풀한 퀄이라는 기능이 장착이 되는 거죠. 자, C 밑에 스마트북 밑에 파워 피벗 밑에 있습니다. 하긴 구조가 같아야 되겠죠. 물론 이 파워 피벗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뭡니까? 그 시트 이름입니다. 여기 지금 세 개의 영업 1, 2, 3팀이 있는데 뭐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 두 번째는 이 파일 이름이 아닙니다. 파일 이름이 아니고 시트 이름입니다. 뭐 파일의 뭡니까 이거 확장자명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XSX 아니고 XSM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영업팀마다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런 거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상세하게 할 수가 없고, 일단 저기 뒤섞여 있는 뭐 가격표, 즉 보너스표와 뭐 커미션표에다가 뭐 매출 범위까지 들어가 있는 이것들을 정제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연습 중인 파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저게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 파일은 열려 있다는 뜻인데, 이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구조가 같으니까 그걸 가져와야 되겠죠. 필터합니다. 텍스트 필터. 시장 문자가 매출인 것.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특징이 있습니다. 매출이라는 이름이 같다는 얘기죠. 시장 문자, 뭐 매출까지 필요 없습니다. 매로 하죠. 매. 자, 확인하게 되면 요 세 개만, 그 파일 안에 아무리 많은 그 다른 이름의 그 파일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매로 시작하는 것들만 영업 보고서인 줄 알고 갖고 오기 시작한 거죠. 이 다음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한 번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에 시트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세 개 다 데이터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시트 1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시트 1. 만약에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이 다른 시트 이런 걸 사용했다 그럼 못 가져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시트 이름이라는 겁니다. 클릭. 자, 영업 1팀의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 이 쿼리가 사실 엑셀보다 작업이 더 정교하게 수행돼야 될 부분이고, 함수로 뭐 처리했던 대부분의 것이 다 이 쿼리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 안 쓴다는 얘기죠. 자, 무엇을 갖고 와야 될까? 지금 여기 대륙과 오세아니아 다 왔네요. 그죠? EU, 아시아가 있었던 것, 그리고 아메리카가 있었던 것, 오세아니아가 있었던 것 전부 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필요 없는 데이터는 빼버려야 됩니다. 이거 소스가 어디서 오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확인력으로는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은 대륙과 여행국, 여행장소, 수량, 단가, 요거만 필요합니다. 혹시나 뭐 낙서했던 거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냐? 여기서부터 Shift 누르고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단가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제거를 하는 거죠. 뭐 열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열 제거를 하는데 다른 열, 선택되지 않은 다른 열은 싹 제거해라. 자, 데이터가 깨끗하게 나왔죠. 근데 이 파워컬이 상당히 똑똑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 시드니에다가 숫자를 안 넣고 문자를 집어넣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문자 무시해버리고 이건 숫자가 분명해 하면서 숫자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교정을 하자면은 이것은 이제 숫자를 갖고 오는데 뭐 정수를 갖고 와라, 뭐 이렇게 숫자를 갖고 오는데 통화를 갖고 와라, 뭐 이런 것들. 이거 현재 전환으로 바꾸는 것과 세 단계 추가가 뭐냐면, 일단 숫자로 바꾸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통화로 바꿀 거냐, 아니면은 그게 바로 세 단계 추가고요. 현재 전환 바꾸기, 이건 그냥 아까 숫자로 바꾼 걸 빼고 통화로 바꿀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US인 줄 알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거 커런시. 우리 이거 통화 아니지 않습니까? 곤란합니다. 다시 10준수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전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로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처음 오리지널 단계를 그대로 적용한 거죠. 문제 없나요? 자, 문제 없네요. 자, 이 데이터가 요 따만한, 그러니까 22개밖에 안 되네요. 이거를 갖고 오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10만 개, 20만 개가 됐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고 영업부가 100개가 더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져와 줍니다. 자, 이것을 일단 기존 워크시트의 A1에다가 이렇게 긁어놓은 거죠. 이게 지금 이 작업의 허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허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자, 가져오긴 했는데 뭘 가져왔을까요? 여기 데이터만 갖고 온 거죠. 이 데이터 파일의 공통성을 찾아가지고 데이터만 갖고 왔다는 점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커미션과 뭡니까? 그 보너스 또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데이터 여기서 외부 데이터를 한번 써보죠.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이번에는 그 뭐 폴더에서 갖고 와도 되겠지만 쓸데없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동안 문서에서 가격표를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가격표가 아니고 커미션이나 보너스를 만드는 부서가 뭐 따로따로 있다. 이건 영업부 좀 될 거고 이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뭐 경리부 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부서가 따로따로 만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커미션이라는 파일을 항상 보내온다. 가격이 바뀌면 이게 바뀐다. 이런 이야기죠. 가져오기 합니다. 시트 1 데이터 변환 담당자 오세아니아 홍길동 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건 워낙 깨끗한 데이터니까 닷김이 로드 들어가서 닷김이 당으로 로드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표가 기존 워크시트의 G1 여기에 표시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커미션뿐만 아니고 보너스도 갖고 와야 되니까 물론 여기다 갖고 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렇게 작은 표가 앞으로 커지지 아니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갖고 오는 게 맞겠죠, 사실은. 데이터 가져오기 뭡니까? 파일에서 역시 파일에서 통합문서에서 통합문서 뭘까요? 커미션 가져왔으니까 보너스 가져오기 그죠? 시트 1 데이터 변환 들어갔어. 자, 뭐 고칠 게 없네요, 그죠? 닷김이 로드 들어갔어. 닷김이 다음으로 로드한 후에 위치는 표로 갖고 오는데 위치는 여기입니다. 확인. 이 작업은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작업을 다시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허락하는 게 좋죠.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커져도 부서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다시는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 엄청 많이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름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이게 커미션이고요. 이름 바꾸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커미션표라고 하죠. 커미션표. 그죠? 이렇게 하면 알아보겠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 선택하게 되면 바로 바뀌는데 이름 바꾸기 해서 이거는 보너스표죠. 이렇게 바꾸면 알아먹기가 좋겠죠. 이거는 이제 파워 피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할까요? 매출표, 영업실적이라고 하죠. 영업실적표 이렇게 그래서 이 표가 만들어진 거죠. 1, 2, 3 여기서 선택이 되죠. 이거 근데 상당히 방해됩니다. 그죠? 이 닫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콜럼이 연결을 쓰게 되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없앴다가 말았다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은 거죠.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마지막 단계. 와우,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4개 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삽입. 왜냐하면 여기에 매니저와 커미션 보너스를 복사해서 여기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단순해지긴 했고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서도 역시 말도 안 되는 함수 vlookup을 써야 되겠죠. 이건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vlookup을 제가 쓰는 겁니다. vlookup 들어가서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자, 제가 찾고 있는 커미션은 컨티넨탈 대륙이니까 이거 잘못됐네요. lookup value는 EU입니다. EU. 뭡니까 이거? lookup value가 다시 vlookup 더블 클릭 들어가서 누르고 lookup value는 EU 그죠? 그리고 테이블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컬럼 매니저 이름을 갖고 와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컬럼 이거 많이 해봤던 거죠. 그리고 똑같은 거죠. 하나만 쓰면 쭉 들어가는 거죠. 외부 파일에서 가져온 이 파일은 아예 표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무조건 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VL 들어가서 vlookup 더블 클릭 후에 이거 누르고 찾는 것 역시 이번에도 커미션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EU를 대륙 값이죠. 이 테이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세 번째죠. 1, 2, 3, 3 그리고 똑같은 거 0자 쭉쭉 들어가죠. 보너스 어떨까요? 자, 보너스 역시 vlookup으로 찾겠습니다. 따란. 자, 이번에 찾고자 하는 값이 뭡니까? 보너스는 영국으로 결정납니다. 클릭. 그리고 표는 여기 있죠.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내려가야지 보너스 표가 되네요. 이렇게 월링턴까지. 인덱스 첫 번째, 두 번째 컬럼 2, 0. 와우. 지금 뭐가 없네요. 그죠? 웰링턴인데 웰링턴 데이터의 문제가 바로 보이네요. 시드니는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시드니 없다고 왜 없다고 그럴까요? 자, 시드니 한번 가보죠. F2 눌렀어. 여기서도 눌렀어. 문제가 없어. 다시. 사실은 이런 걸 잘 찾아야 되는데요. 저도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일단 한 개는 찾았습니다. 웰링턴인데 웰링턴으로 썼기 때문에 틀린 거죠. 여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시드니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다시 눌렀더니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가격표 잘못 만들었습니다. 시드니 웰링턴 도시명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보너스표는 나라 이름인 호주 뉴질랜드를 썼어야 되는군요. 그럼 파워 피벗 가서 보너스표를 찾습니다. 자, 이거 잘못 쓴 것을 호주 그리고 이거 뭡니까? 호주 뉴질랜드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합니다. 해당 곳에서 보너스표를 만든 해당 곳에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다시 보내왔습니다. 파일을 이렇게 저장하고요. 닫았습니다. 그 파일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쭉 앉아 있습니다. 그 파일을 쭉 팔아드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연락 오게 되면은 내가 그 파일을 열고 다시 카피도 씹어놓고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로 침입하게 되면은 착 들어옵니다. 바뀌었죠? 자, 그 이후에 바로 삽입 들어가서 물론 이 계산 역시 곱하기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며칠입니까? 곱하기 수량 이렇게 수량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니까 곱하기 수량. 자, 공식을 하나만 쓰니까 상당히 편리하죠. 첫 줄 한 줄만 쓰면 나머지는 깨끗하게 다 들어갑니다. 자,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의 거기가 좋겠네요. 이렇게 하긴 물론 이렇게 만들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 여행국이 아니고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매니저별 커미션과 보너스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거 두 개 물론 합도 내야 되겠죠. 피벗 테이블 분석해서 예산 필드 넣고 합계열을 만드는데 피벗 테이블에 뭐를 담글까요? 여기 커미션과 보너스를 더한 거다. 추가 확인. 자,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곤란하겠죠. 특히 홍길동의 경우에는 완전 숫자가 다 바뀌었겠지만 홍길동을 제외한 다른 숫자는 다 맞겠죠. 예를 들어 공민항 4000 보너스 5 405 다른 거죠. 공민항 4000 5 맞죠? 여기서도 물론 공민항 4005 해가지고 이렇게. 자, 시트 3에서 만들어진 이 방법이 바로 데이터를 외부에서 쭉 입수하고, 즉 나는 일도 하지 않고 외부에서 고생해서 파일을 거기다 올려놓기만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은 딱 하나다. 세 가지죠. 예를 들어 세로 고침 이렇게 하는 거죠. 매크로 하는 분들은 여기 버튼 하나 만들고 클릭하게 되면 그냥 이게 다 세로 고치면 되는 거죠. 자,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정지해주는, 나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열나 고생하게 만드는 방법, 파워 유저의 파워 쿼리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딱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막 가져오고 함수 쓰고, 이거 완전히 옛날 방식입니다. 엑셀 28강 28-3 마치고 28-4강에서 파워 피벗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